네, 반갑습니다. 표현력이 많은 사람과 표현력이 적은 사람 중에는 표현력이 많은 사람이 표현을 잘하겠죠. 네, 그러려면 또 표현력을 외워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다목적용 지문 보기, 내가 이 지문을 보기 전에는 몰랐던 표현이나 구조, 그다음에 문법적인 오류를 줄이는 이런 학습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네, 지문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문은 라지스틱스예요. 여러분이 쿠팡이나 이런 그 배송 차량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는 단어죠. 늘 S를 붙이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한 곳에서 만들어서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공급망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뭐 차단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근데 이 공급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망 그러면 네트워크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건 특이하게 이런 단어 썼습니다. 뭐 썼죠? supply chai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chain. 관찰이죠. 망.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가 이제 그냥 시적절하고 포스트 코비드, 프리 코비드 이렇게 되는 거죠. 코로나라는 말은 없어요. 영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있지만 한 단어만 쓰면 코비드 또는 코비드 19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 이전 이런 단어가 앞에 접두어로 붙였고 리커버리가 형용사랑 같이 쓰면 어를 쓰고 트레이드는 불가산 명사예요. 근데 많이들 이렇게 쓰는데 이 차이점 뭐냐면 이거는 거래하는 액트고 무역품들이고 수출 수입도 불가산이면 액트지만 s를 붙이면 이렇게 바뀌는 거를 또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무역과 경제 발전에서의 이렇게 할 때 전치사를 in을 쓰는 걸 보시고 never be overemphasized는 강조하는데 과대 강조가 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very important인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게 never be overemphasized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무역이 그 사슬을 통해서 더 조직화되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전에는 value change하고는 무관하게 그 운영이 되었다면 이제는 가치 사슬을 통하여 좀 더 조직된다는 건 가치 사슬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더 가치 사슬을 통해서 더 조직화된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해요. 음, 그러니까 가치 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걸 이즈모 organize through라는 표현을 또 생각을 해보고 국제적이건 지역적이건 이런 배송, 운송 서비스가 그 가치 사슬을 hold together 밀착시키는 유지하는 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번에 그 한국 교권 실태를 주요 외신들이 알리는 그런 지문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인용부호가 있지만 또는 강조부호가 있지만 영어로는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이런 이그젬플인데 그 교사 음, 교권이겠죠. 교권. 네. 이 글루가 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풀칠을 하는 건 아니죠. 이럴 때 그러니까 원래의 단어의 뜻과 다른 의미로 쓰였을 때는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말은 그냥 강조로 쓰인다고 해서 영어로는 쓰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의 가산명사니까 덜을 쓰고요. 그다음에 그 이런 배송이 경제에 라이프 블러드 많이 쓰죠. 또는 백본이라는 단어도 써요. 근간, 그죠?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쭉 역할을 해왔으니까, 그죠? 그 팬데믹이 이러이러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여실히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이런 두 단어를 한 단어로 하면 돼요. clearly showed. 이한 단어를 하이라이트도 하는 겁니다. clearly showed. 그쵸? 그러니까 우리말로 여실히 보여주다 이런 단어인데 그거를 한 단어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여실히 보여주다. 여실히 보여주는 게 강조하는 거.
네. 이코노미는 반드시 덜을 썼고, 그 다음에 이도어즈 대시라는 건 강조구문 아시죠? 빠져도 문장이 되지만 바로 국제 운송 사업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트랜스포트 하면은 일단은 옮기는 거잖아요. 그죠? 라지스틱스가 다 포함하는 게 뭐냐 이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수송하고, 그 다음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분을 해야죠. 그죠?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달을. 이게 이제 라지스틱스의 홀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 하는 거를, 어느 걸 하죠? cross border, 원래는 kept 다음에 cross border flows of medical supplies 등등등등 스무드를 해야 되는데 길어졌잖아요. 가운데 목적어가. 그럼 같이 쓰고 뒤로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아주 잘해왔다 이거죠. kept smooth. 잘했다 이거죠. 잘했다. 어려워요. well done 그게 아니라 kept smooth 그죠. 뭐뭐를 크로스 볼더를 외워도 좀 좋아요. 뭐 국경을 초월한다 이런 것보다는 국가 간을 많이 합니다. 국가 간 이동. 여기다 쓰지 말고 플로우즈 뒤에 쓰면 좋겠네. 어부까지 같이 외우면 좋겠지. 국가 간 이동과 의료품 서플라이는 공급. 그죠? 이거 공급은 불가산 명사예요. 불가산이 아니죠. 그쵸? 근데 서플라이즈가 되면 물품이 되는 거 이것도 아까 임포트 그런 것처럼 의료품, 뭐 구호품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구호물자 이런 거. 재밌죠? 그러나 재밌어요. 영어를 갖다가 내가 쓰고 싶은 표현들을 쓸 수 있다는 게 구호물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음식은 항상 그냥 이렇게 쓰고요. 식량. 그다음에 다른 이센셜 고츠가 필수품인데 또 더 보이시죠? 우리가 필수품 하면 니시스티즈가 있어요. 이거대 여기다가 또 정리해 볼까요? 필수품, 니시스티즈하고 이센셜 고츠는 뭐가 다르나? 필수품이라는 게 이 니세스티즈라면은 담배 같은 것도 다 돼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센셜 고추도 되겠죠. 네, 대부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필수품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센셜 고추는 정말 생명을 연장하는 워터라든가 물이라든가 푸드라든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팬데믹 때는 요거 이외에는 뭐 외출을 하지 말라는 문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어링을 강조하는 게 이게 두어링하고 이니 차이점이죠. 두어링 괜찮아. 차이 좀 알아보는 거. 주어링 하고 뭐, 인도 팬데믹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두어링은 팬데믹, 이 뒤에 있는 요 사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중에 특히 이랬다 이거죠. 이는 앞에 있는 걸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 spent most of the time with my parents in summer vacation 하면은 앞에 있는 spend time이 강조가 된다 이런. 그다음에 다 됐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구조인데요. 전례가 없던 이런 코비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운송 산업에 디지털화가 와 있대 거죠. 그죠? 팬데믹이 전산화를 가져왔다 그렇게 안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말은 음, 이 코로나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거잖아요. 그치? 어, 운송 사업의 전산화가 가능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뭐예요? 근데 이게 주어다 이거죠. 전산화가 목적. 그러니까 우리말에 은는이가처럼 보이는 게 주어 같지만 사실은 무생물 주어를 쓰면서 그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 전산화. 전산화, 디지털라이제이션. enable도 되지만 브로트도 썼다 이거죠.
코로나 제한의 결과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산화가 라지 억셀러레이트가 이제 본격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써보면 코로나로 로 인해 뭐죠? 맞네.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어, 활발해졌다 이렇게 할까요? 마즐 억셀러레이트라는 건 팬데믹이 전산화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 이런 얘기죠. 이 크게라는 말도 참 어려워요. 크게. 그죠? 이거가 이일에 크게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까요? 크다가 뭐예요? C contributed to this work인데 크게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다가 쓰면 돼요. 맞을. 그래서 이거 두고 우리가 크다 그러면 그다음 뭐죠? 뭐 그런 단어만 생각나니까 하기 어렵죠. 맞아. 그러면 이럴 때 크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요. 제가 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강의를 어떤 내용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오픈하기 전에는 제가 뭐 써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기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런 말 할 줄 몰랐어요. 또 뭘 해보려고 했냐면, 이 책은 뭐 크게 네 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까요? 뭐 크게는 뭐예요? 라지는 아니죠. 아까는 라지는 정도를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디스고 생각해봐요. 나머지 쓰고 있을게요. 디스고 그 다음에 피처라는 구성이 뭐 디컴포즈 이런 거 단어가 있는데 피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This event features 그죠? for 생각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는 브로들리란 단어 있어요. 그렇겠죠? 음, 이런 게 재밌죠. 음, 암기의 힘입니다.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먼저 관찰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죠. 다음가 근데 이제 이 사업체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프로바이더라고 사업체들이 사업체라고 쓸까요? 이 굉장히 힘드네요. 그러니까 큰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건 고전 중이다 이거죠. 고전 중이다. 쓸 수 있고. 당연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겠죠. 점점 늘어나는 수요. 그렇죠? 밑에 디맨드 이건 아까 이제 여기도 아까 그 서플라이가 나왔듯이 디맨드도 수요일 때는 불가상명사. 아까 그 서플라이가 복수가 되면 물품이 되듯이 디맨드 S가 붙으면 요구사항, 니즈가 됩니다. 니즈. 그러니까 수요, 불가상명사. 공유가 되면, 공연수가 되면, 음, S를 꼭 붙여야 돼요. 니드는 필요성이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이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병목이잖아요. 우리말에 있는 거 똑같아요. 공급망, 한두개가 아니겠죠. 공급망, 병목 현상입니다. 들이겠죠. 영어로 들로 써야겠죠. 한 개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해결책을 빨리 제시하라고 어, 이제 하는 거죠. 하지만 모아 같은 거, 솔루션 다이멘션스다 툴을 써요. 뭐에 대한 해결책. 그러니까 이제 운송료, 그죠? 운송료가 상승하는 거죠. 이거 이제 상승하는 운송료보다는 우리말 구조는
배송비가 뭔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물품 보관하는 장소 부족하고, 이제 포트 컨제스천도 엄청 나와요. 항구에 물건이 들어오는데 배가 그 정박할 장소가 없어서 계속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행성 다음에 책이요, 그죠? 한국 책, 교통체증처럼 그런 것이 이제 심각하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아까 나온 대로 경제는 꼭 덜을 쓰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거죠. 고려했을 때인데 고려했다고 별로 잘 안 나오는데 우리말은 이런 데서 이렇게 봤을 때 정책 위반자들은 이런 걸 꼭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알아야만 한다. 숙지해야 된다. 미리 알아야 된다 이거죠. 미리 뭐쓸 필요는 없죠. informed라는 것 자체가 그, 그 이런 전산의 변화와 그 배송 분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변화와 어려움은 difficulty라고 하지 말고 challenge라고 하세요. 차이점이 뭐냐면 difficulties는 어려움이에요. challenge는 어렵지만 꼭 해결해야 될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할 문제를 challenge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라지스틱스가 이렇게 물건 할 때는 배송하는 거였는데, 회의할 때는 하우스키핑 노츠가 있고, 라지스틱스가 있어요. 어나운스먼트를 할 때. 요거는 하우스키핑 노츠는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 진행 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고, 라지스틱스는 이럴 때는 뭐 마이크 시설이라든가, 뭐 화장실이 어디라든가, 이렇게 뭐 점심을 어디서 먹는다든가, 이렇게 회의장을 이용하는 안내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오늘 많이 알았네요. 운송, 배송에 S가 붙었고, 궁금한 걸 썼고, 그죠? 이후 이전, 리커버리, 이건의 리커버리, 어를 쓰고, 그 다음에, 뭐뭐에서의, 그 다음에, is never be overemphasized. 중요하다. is more organized through, 그죠? is more organized through, 뭐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이든 지역적이든. 이렇게 글루가 풀은 아닌데 풀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네. 그럴 때는 이런 인용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풀칠 티 역할을 하는 접착제 같은 거. 칼보다는 접착제가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어에 이렇게 인용부가 붙는 거는 그 그러니까 원래 글루가 접착제인데 그런 역할을 할 때 이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말은 강조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런 인용구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clearly showed를 highlight라는 단어로 해줬고 근간 핵심은 lifeblood나 backbone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kept smooth, 그죠? operation from to. 그 다음에 kept smooth 하면 이러이러한 걸 잘하고 있는 거죠. 탭 스무드, 그죠? 그러니까 뭘 잘한다고 할 때 스무드리라고 쓸 수 있겠죠? 그 일을 잘했다. You get it done smooth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cross border flows of 국가 간 이동 between countries만 하지 마시고 cross border, 그죠? 그다음에 supply도 불가산이면 수요 공급인데 ES가 붙으면 의료품, 물자 이런 게 됐고 demand도 S를 붙여서 이렇게 하면 needs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necessities하고 essential goods라는 건 이건 자기가 생각할 때 필수품이고 essential은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얘기. 코로나 사태 때 요것만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외에는 외출을 삼가라 이런. 외출을 삼가는 영어로 뭐예요? 외출을 삼가하다. 심각한데? 외출을 삼가가 어떡하죠? 뭐 삼가하다 그러려고 그러죠. 안전하고요. 삼가하다 뭐 refrain from 이런 거 아니다?
뭐예요? stay inside. 이렇게 외출을 삼가하는 거네요. 재밌죠. 그다음에 during과 in의 차이점은 during은 요 다음에 나오는 어, 더 팬데믹,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강조하는 거죠. 인을 쓰면 앞에 있는 문장 그 본문의 주어 부분, 동사 부분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 뭐뭐로 인해서 전사나 그러면 이제 인해서가 주어, 전사나가 목적어, 동사는 brought 또는 뭐 enabled 이런 거 쓰면 돼. 그다음에 크다고 할 때 largely죠. 뭐 본격적으로 이거는 largely를 썼고 그래서 largely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발해졌다는 걸 같이 외우면 좋겠네요. 어떡하죠? largely accelerate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크다, 기여한 바가 크다 할 때는 largely였고 크게 뭐 나누어지는 거에 대한 의미는 broad를 쓰면 돼요. 파우치들. 그다음 meet demand는 뭐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solution to고 배송비가 증가하고는 영어로는 어, rising shipping rates라고 하는데 바꾸면 한국어로 할 때는 배송비가 증가한다고 할 때 또 뒤집어서 증가하는 배송물 이렇게 순서가 형용사 명사에서 한국어로 할 때는 주어 동사로 가고 주어 동사가 영어로 갈 때는 형용사 명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한국 체증보다는 항구 병목 현상이라고 할까요? 항구가 진입 병목 괜찮죠? 진입 병목 현상의 한 단어로 뭐예요? congestion이네요. congestion. 이렇게 해서 저는 표현을 늘려왔습니다. 그다음에 봤을 때 미리 알아야 된다. should be informed of. 그 industry, logistics industry는 여기 가사는 덜을 붙이셔야 돼요. 그다음에 챌린지는 뭐죠? 그다음에 국제회의 할 땐 조금 logistics의 의미가 달라진다 설명드렸어요. 네, 오늘 엄청 많이 했어요. 분명히 많이 표현력도 넣으셨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잘하려면 표현을 관찰을 해야 돼요.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뭐 좀 들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만들어 언어를 막 만들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관찰을 해야 되고 먼저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다 고찰을 해야 됩니다. 그 관찰한 거를 암기해서 어디다가 쓰면 좋을까? 그래서 아까 병목 현상 같은 것도 supply chain bottlenecks가 있었잖아요. 그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아까 폴트 컨제스천제도 또 뒤집어서 제가 병목 현상이라는 한국어를 썼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인사이트예요. 우리가 유발 하라리 교수가 4차 혁명 시대에 살아남는 직업은 크리에이티비티하고 인사이트, 창의력과 통찰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통찰 되게 어렵죠. 그런데 통찰은 먼저 관찰해서 암기하고 어디다 쓰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침내 쓰면 좋은 데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 게 아까 이제 마틀렉의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병목 현상을 썼다가 그게 이제 폴트, 컨제스천 되는 또 이제 아까 영어로 썼다가 한국말로 썼다가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하나를 암기해가지고 이걸 생각해서 관찰하고 암기하고 고찰하는 걸 생각해서 어디다 쓰면 좋을까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게 저는 인사이트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표현력이 늘고 내가 외웠던 표현을 한국어 지문을 통번역할 때 적절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프랙티스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